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형태의 부품을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시면은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완성이 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 도면에서 보시면은 그 위쪽과 아래쪽은 같은 모양인데 이제 틀어져 있고, 그리고 중간을 이런 형태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그릴 때 순서가 일단 아래쪽을 먼저 그리고 위쪽을 그린 다음에 중간은 이런 형태로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도면을 그리기 전에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가이드선을 먼저 그려줘야 되겠죠. 자, 가이드선부터 이제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도면이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이제 정면 프론트 뷰니까 우리 스케치업에서도 도면을 프론트로 바꿔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메라에서 스탠다드 뷰 프론트로 바꿔주시고, 자, 이게 도면의 치수를 보시면요. 자, 가운데 지름이 10mm죠. 10mm짜리 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게 지름이 20mm일 겁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반지름 10mm니까 지름이 20mm가 되겠죠. 그런 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또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고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될 겁니다. 중심선에서 보면은 이게 아래 위로 합계 20mm니까 중심선에서 위로 10mm, 아래쪽 10mm, 좌우로도 20mm니까 왼쪽 10mm, 오른쪽 10mm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먼저 가이드선을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줄자 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10mm, 왼쪽으로 10mm. 자, 이렇게 가이드선을 그리거나 이동하실 때 항상 원래 그 목적보다는 좀 더 크게 하신 다음에 치수를 입력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위로 쭉 가신 다음에 10mm. 자, 이렇게 되겠죠. 이걸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하려면 힘드니까 대충 하시고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가운데에서 이제 원이 지름 10mm니까 반지름 5mm죠. 입력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지름 10mm짜리 입력하시고요. 자, 이런 형태가 이제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중심선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선이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10mm만큼 직선을 그어 주시고, 자, 여기서 이쪽도 직선을 그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면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 가운데 요 선이죠.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필요가 없죠.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삭제를 하려고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선이 전부 끊어져서 하나씩 선택이 되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지워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엔티티 인포 쪽에 엣지라고 되어 있죠. 저 라인은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연결하기 전에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제는 아크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지워주시고 라인을 연결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운데 이 부분은 뻥 뚫려 있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요게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두께가 4mm죠. 4mm만큼 이제 돌출이 될 겁니다. 자, 푸시 풀 툴로 4mm만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4mm가 되었죠.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4mm 맞죠? 4점 뒤에 0이 많이 붙어 있네요. 자, 일단 4mm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게 우리 도면에서 이제 도면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자, 위쪽에 두 개가 같은 모양이죠.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도 보시면은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모양에서는 뭐 양쪽을 같이 그려 나가셔도 되지만은 한쪽만 먼저 그린 다음에 복사해서 쓰는 게 더 편하겠죠. 자, 복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중간을 기준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쪽을 먼저 그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도면을 보시면은 가운데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왼쪽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안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 점선으로 표시된 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폭이 1mm 정도 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면은 이제 0.5mm가 되겠죠. 즉, 이 부분에서 0.5mm만큼 돌출되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그려야 되는가 하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점선으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 점선이 가만 보시면요, 길이가 18mm입니다. 그 외곽선이 20mm니까 좌우로 1mm씩 보시면 되겠죠. 좌우로 1mm씩 안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니까 이거는 스케치업의 옵셋 기능으로 그려주시면 될 겁니다. 자, 옵셋 툴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안쪽으로 1mm 들어와 줍니다. 자, 원은 보시면은 이제 안에서 바깥쪽이죠. 바깥쪽으로 1mm가 나가게 되겠죠. 자, 원은 다시 선택하시고요. 바깥쪽으로 1mm. 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려준 게 이제 얼마만큼 돌출이 되는가 하면은 정확하게는 1mm인데 우리는 반을 그리는 거니까 0.5mm만큼 돌출되면 되겠죠. 자, 푸시풀 이용해서 자, 0.5 입력해 줍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똑같이 그려졌죠. 자, 이렇게 이제 반을 먼저 완성을 하시고요. 이 반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하나 더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도면에 보시면은 중심선이 자, 여기에 맞춰져 있죠. 우리는 중심선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반이 되니까. 그래서 무브 툴로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왼쪽으로 0.5mm만큼 이 부분을 0.5mm만큼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중심선에 딱 맞춰졌죠. 자, 이 부분을 하나 더 만드는데 요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이 스케치업에서는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러라 그러죠. 거울에 비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 미러 복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뭐 2가지 정도는 스케치업 자체 기능이 있고요. 1가지 정도는 이제 외부 확장 프로그램 루비라 그러죠. 루비를 사용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스케치업 자체 기능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3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 복사를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무브 툴로 복사를 하시면은 자, 요런 아이콘 요런 형태가 되죠. 이거는 이제 복사를 할 때 이동 복사를 해야 되니까 자, 무브 툴을 선택하시고 끝점을 잡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시는데 컨트롤 키를 한 번만 눌렀다 뗍니다. 자, 그러면 한 개 더 생기죠.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된 모양을 가지고 이제 스케치업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플립 어롱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레드, 그린, 블루라고 이렇게 축이 나오는데 지금 이 모양이 정확하게 이 그린이죠. 그린을 기준으로 반대로 뒤집어져야 되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플립 어롱에 그린을 선택하시면은 반대로 뒤집어졌죠. 자,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신 다음에 이 끝점을 잡고 무브 툴로 끝점을 잡고 여기에 정확하게 딱 붙여주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완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2번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동 복사까지는 그대로 됐다 보고요. 이동 복사된 거를 그대로 뒤집어 주실 때 스케일 툴 이용해서 뒤집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자, 스케일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끝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중심점을 잡고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은 여기까지 줄어들다가 반대쪽으로 가면은 다시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밑에 PCB 창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7 돼 있죠.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될 때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수치를 마이너스 1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뒤집어진 상태로 다시 했네요. 자, 여기 뒤집어지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다시 여기 원래대로 이동 복사된 형태로 해놓고 자, 이렇게 하면 이동 복사된 형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 선택하시고요. 마이너스 1 될 때까지 가시고 놔두시면은 이렇게 뒤집어져서 생성이 되죠. 자, 요게 스케일 툴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원래 우리가 스케일이라 하면은 뭐 어떤 도형을 뭐 크기를 이렇게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 지금 스케일을 가지고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뒤집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루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JS 파워방가 하는 건데, 그렇죠. 자, 요 루비에 보시면은 여기에 미러 툴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자, 이걸 사용하실 때는 이제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은 항상 비치는 게 반대로 비치게 되죠.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거울이 있는 면을, 우리가 눈앞에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이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반대로 뒤집어져서 복사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X축 빨간 선 보이죠? X축을 기준으로 반대로 뒤집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툴을 선택하시고, 기준선을 먼저 이렇게 X축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잡고, 자, 요게, 위로, 블루 쪽으로 이렇게 한번 클릭해 주시면요. 바로 한 방에 됐죠? 자, 요렇게 이제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은, 선택을 하시고, 내가 뒤집고자 하는 그 기준 면을 이제 거울을 보면은 거울이 어느 위치에 있다고 그 기준선을 잡아 주셔야 되겠죠. 자, 거울이 요 정면에 있습니다. 잡아 주시고, 이게 거울 형태가 직사각형 형태니까 위로 한번 올라가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클릭만 하시면은 바로 작업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거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무브 툴로 이렇게 이동 복사를 해가지고 뒤집어 플립 어롱으로 뒤집는 방법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루비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플립 어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용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플립 어롱은 보겠습니다. 반드시 기준 축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준 축이라는 게 우리가 스케치업 보시면은 여기 이제 X축, 빨간 선이 이제 X축이죠. X축, 그리고 Y축, 그린 선이 Y축입니다. 그리고 블루가 이제 Z축이죠. 가로, 세로, 높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지금은 요게 정확하게 이 X, Y, Z축을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그룹으로 되어 있거나 컴포넌트로 되어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그룹이나 컴포넌트 안에 축이 생깁니다. 그래서 플립오론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룹이나 컴포넌트 안에 생긴 축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바깥에 보이는 축하고는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혹시 제가 플립오론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룹 해제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래쪽에 이 부분은 완성이 되었죠. 정확하게 정면에서 보면은 오른쪽에서 보면은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위쪽에, 자, 위쪽 부분이죠. 자, 위쪽에 보시면은 역시 똑같은 모양으로 4mm 짜리가 돌출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오른쪽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아래쪽 그린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죠. 중심선에서 반지름, 지름이 10mm 짜리, 그리고 반지름 10mm 짜리, 그리고 아래 위로 뭐 10mm, 10mm 되겠죠. 그런 형태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중심선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이 중심선이 아래쪽 중심선, 중심축으로부터 위쪽까지는 45mm가 벌어져 있죠. 그래서 45mm만큼 일단 가이드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게 이제 중심선이죠. 잡아주시고요. 45mm만큼 일단 축을 잡아주겠습니다. 중심선 가이드선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으로 10mm, 그리고 왼쪽으로 10mm, 자, 아래쪽으로 10mm, 위쪽으로 10mm.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요, 가운데 원이 지름 10mm, 반지름 5mm가 되겠죠. 그래서 서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고요. 바깥쪽은 역시 반지름 10mm입니다. 반지름 10mm짜리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선을 서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10mm만큼 직선으로 이건 지워주시고 가운데도 지워주시고, 자, 이런 형태가 되었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다시 오른쪽을 정면을 보시면요. 자, 가운데 이게 우리가 그린 부분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자, 요게 정확하게 보시면은 이 도면에 오른쪽 끝으로 가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브 툴로 이쪽으로 옮겨 주셔야 되는데, 자, 한번 옮겨 볼까요? 그 전에 이제 돌출부터 먼저 시키죠. 이거를 4mm만큼 일단 푸시풀로 돌출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 끝에 가서 붙어야 되죠. 자, 이동 툴 이용해서 붙여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복사를 하셔가지고 하나 더 이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동 복사를 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여기 붙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붙었을 때 보면은, 자, 이상하게 붙죠.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탑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비뚤어져서 붙게 되죠. 이게 정확하게 선의 포인트를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자, 여기서, 이 끝점에서 이 끝점까지가 정확한 이제 선을 잡으려면 여기도 가이드선 그려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단 20mm죠. 20mm고 요 폭이 4mm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6mm가 되겠죠. 그럼 복사를 하실 때 16mm만큼 이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X축 기준으로 16mm만큼 이동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가서 붙게 됩니다. 자, 탑으로 봐도 똑같은 위치에 정확하게 붙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완성이 되었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 형태에서 우리가 도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은, 자, 아래쪽, 그러니까 위쪽과 아래쪽이 이런 형태로 서로 붙게 됩니다. 그 스케치업 자체 기능으로 이거를 그리려면 그릴 수는 있습니다. 아크 툴을 이용해서, 또는 그 베지어 아크 툴,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리면 그릴 수는 있는데, 많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확장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보통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로프트라 그럽니다. 로프트 아마 다른 툴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프트 기능을 이제 해주는 게 있죠. 그게 보면은 우리 루비 중에 아마 이거 같습니다. 이건데 여기 보면은 커비 로프트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이제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툴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사실은. 자, 일단 우리 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도면을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이 쭉 올라가서 이쪽 끝에 가서 붙습니다. 그죠? 자, 왜냐면 여기도 왼쪽이 되죠. 왼쪽이 붙고, 오른쪽이 붙고, 그런 형태로 모델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걸 선택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연결할 게 이쪽 면과 이쪽 면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셔서 일단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을 보시면서 Shift 키 있죠.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보시면은 여기에 커서 포인트에, 마우스 포인트에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죠.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에, 자, 커비 로프트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요걸 선택을 합니다. 자, 일단 연결이 되었죠. 연결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왼쪽 부분이 역시 이쪽 왼쪽이 왼쪽으로, 오른쪽이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은 왼쪽이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죠. 그죠? 왼쪽이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게 왼쪽에 연결되어 있고, 자, 이 형태는 아니죠.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시는 방법은,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판넬이 하나 생기죠. 여기에서
자, 여기 꼬아주는 부분 90도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한번 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또는 왼쪽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이 왼쪽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마이너스 1쪽. 자, 요걸 다시 보겠습니다. 제로 상태에서 오른쪽 부분 인크리멘트 밸류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으로 꼬아버립니다. 이 형태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죠. 다시 원래대로 하시고, 자, 왼쪽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왼쪽에서 왼쪽으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었죠. 자,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요, 우리는 요게 지금 보면은 이게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곡선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위에 옵션을 보시면요, 라인 메소드 자체가 있는데, 자, 요쪽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클릭을 해버렸는데 취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하시고요. 자,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가려졌어. 자, 가려져서 그런데, 자, 옵션을 보시면요, 이 부분, 자, 요게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요게 보면은 그 설명이 이게 베지어 커브라고 되어 있죠. 근데 베지어 커브는 나중에 따로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오리지널로 해서 커브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모양은 비슷하게 나오죠. 이 모양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부드럽고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조절해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세그먼트가 10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세그먼트를 조금 한 30개 정도까지 올려 보겠습니다. 자, 선이 세분화되면서 좀 더 정교하게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가로 쪽으로 이게 직선으로 그냥 한 면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정교하게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입니다. 인터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세로선이 생기게 되죠. 이거를 좀 올려가지고 한 10개 정도로 쪼개주시면은 이 각각이 하나의 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부드러워지겠죠. 물론 이제 모델링이 크다 보면은 이게 단점도 있죠. 면이 많이 쪼개지다 보면은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델링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클릭을 해주십니다. 클릭하게 되면 완성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보면은 이제 비슷한 형태죠. 이 부분과 이제 비슷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외곽선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외곽선 표현만 좀 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자, 밑에 우리 스무스 엣지 그 선택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이게 슬라이드로 옮길수록 이렇게 부드럽고 여기 이제 조절이 되죠. 이러면은 가장 보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딱 선택하시면 되겠죠. 하시고 잡아주시면은 이 형태가 되겠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한 개 더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복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의 벌어지는 것과 위쪽 벌어지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복사해서는 똑같은 모양이 안 나오니까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클릭하시고요. 로프트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각도를 마이너스 90도로 해주시고 그리고 선을 아크로 해주시고 그리고 세그먼트 값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30 정도. 그리고 이 부분도 10개로 쪼개주시고 됐죠? 자, 클릭합니다. 클릭. 완성이 됐죠? 자, 됐지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스무스하게 그걸 표현을 조절해 가지고 가장 보기 좋은 위치에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모델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는데 보겠습니다. 똑같죠, 그죠? 그림 모양이. 자, 우리가 이제 이 모델링 하는 이유가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는 이걸 이제 STL 파일로 이렇게 저장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거를 하나의 단일 그룹으로
솔리드 그룹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거는 그룹이죠. 일단 요걸 그룹 해제를 하시고 요것도 그룹이죠. 해제하시고 이 전체를 단일 그룹 만드는 방법은 자 여기서 메이크 그룹 하시면 되겠죠. 또는 제 같은 경우는 단축키 G를 쓰는데 단축키는 이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게 되죠. 자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 이게 이제 클릭해 보시면 위에 그룹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할 때는 솔리드 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모델링은 솔리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룹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게 뭔가 모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솔리드 그룹으로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룹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뭔가 합쳐져서 그룹이 되긴 되었지만 안에 쪼개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 필요 없는 부분들 솔리드로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바로 STL 파일로 저장을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은 슬라이스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출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류가 나서 튕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눈으로 확인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죠. 어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솔리드가 안 되고 그냥 그룹인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자, 그거 확인하시는 방법이 이제 좋은 툴이 또 있죠. 확장 프로그램 중에 자, 요겁니다. 이게 아마 그 솔리드 인스펙터, 솔리드 인스펙터 2라는 툴입니다. 루비인데 요걸 이용하시면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룹을 선택하시고 이걸 클릭하시면은 자, 요렇게 뜨죠. 이게 뭐냐면은 인터널 페이스가 5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솔리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이걸 클릭을 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릭을 하시면은 그걸 여기 표시를 해주는데 클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부 쪽이 인터널이니까 내부 쪽이죠. 익스터널이 아니고 인터널이니까 내부 쪽이니까 내부를 보시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부분을 그죠? 특정 부분을 잠시 이렇게 숨김 하이드 시켜서 내부를 보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뭐 이 부분을 하이드 시켜서 이렇게 내부를 보면은 자, 이 부분에 필요 없는 면이 이렇게 생겨 있단 말이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걸 붙여줄 때 면이 없으면 붙지는 않으니까 면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이런 필요 없는 면들이 있는데 이 면은 사실 필요가 없죠. 요거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는데 일일이 찾아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죠?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솔리드 인스펙트 했을 때 요거를 확인을 하는데 아까처럼 히든을 시키고 하이드를 시키고 하나씩 이렇게 내부를 확인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한꺼번에 확인하는 방법이 선택을 하시고요. 자, 내부 보는 게 이제 엑스레이 모드가 있죠. 엑스레이 모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시면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들. 요게 필요 없는 면이 생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찾아서 다 지워주시면 되는데 그걸 또 일일이 지우는 것도 귀찮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루비 쪽에 픽스라고 있습니다. 픽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클릭하시면 요거를 한꺼번에 이제 해결을 해주겠죠. 자, 픽스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면이 다 지워지고 에러가 없다고 뜨죠. 그리고 다시 엑스레이 모드 꺼주시고요. 자, 이제 선택해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솔리드 그룹으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STL로 만들어 가지고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올리면은 정상적으로 3D 프린트에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모델링 하는 방법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 뭐 특히 뭐 그한 건 없는데 일단 모델링 하실 때 좌우 대칭이 되는 부분은 반쪽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나머지 반쪽을 복사나 미러 툴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더 편하다 하는 것과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로프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하면 쉽다는 거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